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정보,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 함께 확인하시고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번호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채워주실 분은요.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주원 이사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좋은 부동산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사님께서 주목하는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서울의 3도심 중에 두 곳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신길동인데요. 두 지역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지역이면서 소액 투자 가능한 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8,7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역 근처니까 영등포역 역세권의 개발 호재를 모두 받아보면서 여의도와도 가까운 것 같아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 투자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이 영등포의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영등포 1호선 라인에 있는 영등포역 주변의 개발 사업과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인로 도시재생사업지 그리고 바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바로 지역이 바로 신길 뉴타운일 텐데요. 이런 호재들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의 약진이 아주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길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신길 뉴타운의 그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선 라인이죠. 영등포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도보 6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호선과 그리고 KTX가 정차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가 그 신길동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신길역에서는 1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7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5호선, 7호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신안산선이 영등포역을 지나게 되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신림선과 그리고 KTX가 아닙니다. GTX 비노선까지 이렇게 여의도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모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길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신길역이죠. 예,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마곡, 마포공덕 그리고 여의도는 뭐 당연히 바로 지척에 있고요. 그리고 용산과도 가깝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면 강남과도 가깝습니다. 강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영등포가 원래는 70년대 이전까지는 서울의 강남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남은 70년대 이후에 가 이제 강남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삼성동에 영동대로 그리고 뭐 영동대교 이런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은 영등포의 동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곳은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인데요. 어느 순간 이제 개발이 뒤처지게 되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유망한 그런 투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예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등포로서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경인로 라인의 영등포의 3도심으로서의 도시재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또 교통 호재들이 바로 이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여의도와의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여의도 통합개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앞으로도 더욱더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경인로 라인의 핀테크로 해서 영등포와 여의도 라인에 가장 많은 업무단지와 또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 이 여의도 통합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여의도가 계속 그 빌딩의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주택 공급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년에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를 분양하려다가 못했죠. 예, 그래서 2023년에 완공 시점에 후분양으로 지금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의도에는 들어오는 2023년까지는 지금 입주 물량이 없다, 신축 물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있는 주택들은 다 15년 차 또는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그것도 역시 지금 재건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개발 사업들의 수혜를 받으려면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시세를 받는데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신길 뉴타운입니다. 따라서 신길 뉴타운이 지금의 약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신길 뉴타운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신길동은 그냥 신길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 조망도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남쪽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3차 뉴타운이죠. 2006년에 지정이 된 이후로 16개 구역에서 지금 10개 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미안 에스티움이죠.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4년 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스티움 그리고 프레비뉴 그리고 신길 아이파크가 이미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자, 올해 이제 1월부터는 보람의 SK뷰와 그리고 센트럴자이가 지금 2월 달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에는 힐스테이트 그리고 12월에는 신길 파크자이까지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입주를 마치는데요. 올해만 해도 5천 세대가 입주합니다.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여러 가지 그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길 뉴타운은 이렇게 5천 세대나 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바로 신축 세대고 신흥 주거 단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이제 신안산선과 그리고 바로 신림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신림선 2022년 2년 후고 그리고 신안산선은 2024년 4년 뒤입니다. 따라서 이 호재들이 모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여의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두 이 교통의 핵심 축들이 바로 여의도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신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뉴타운을 강조하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 신길 뉴타운의 에스티움을 기록해서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 지금 30평대가 14억까지 초반 14억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분양가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의 가격을 넘고 있고 그리고 흑성 뉴타운의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높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통 호재 그리고 앞으로 3도심의 위치를 갖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곳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부분은 이제 남측 지역이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북측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북측 지역은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해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15구역, 16구역, 그리고 1, 2구역, 그리고 4구역까지 이렇게 5개 구역의 북측 지역이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살아남은 신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분양을 해서 이것도 로또 분양으로 앞으로 2022년 7월에 더샤파크 프레스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길역과 가까운 쪽에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10년 만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바로 3월 4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재개발 재개되지 않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로또 아파트를, 그러니까 분양가의 2배 이상 시세가 뛰어오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신안산선, GTX B노선, 그리고 신림선 이런 교통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와 영등포를 잇는 통합 개발이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여의도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바로 신길 뉴타운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신길 뉴타운의 약진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부축 지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을 비롯해서 신길 3구역이 들어오고요. 따라서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따라서 여러분 소액 투자로 지금 이런 지역들에 들어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의 영등포구의 그런 명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볼게요. 신길 뉴타운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영등포역 역세권에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이 바로 한양도성, 그리고 강남, 영등포, 여의도입니다. 이렇게 3대 축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영등포, 여의도만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만큼 개발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등포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경인로죠.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자,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가장 큰 도시 재생 사업과 그리고 복합 업무 시설 확충이 이곳에 모두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죠. 따라서 이 금융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영등포 경인로 주변으로 해서 이제 핀테크 사업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과 IT의 결합이죠. 우리가 쓰시는 곳, 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핀테크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많은 유통사들이 들어와 있죠. 뭐 롯데, 그리고 신세계, 타임스퀘어, 그리고 이마트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곳은 앞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그 영등포역의 아래쪽에 있는 신길 뉴타운에 주목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지금 여의도의 파크원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파크원은 IFC와 그리고 63빌딩과 견주어보는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이 타워동은 있습니다. 69층, 53층 이렇게 오피스 건물들이 업무 시설들 들어오고요. 자, 8층 건물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국내 최대의 현대백화점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여의도역에 바로 이 현대까지 이렇게 유통 3사가 모두 이곳에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 그 인기에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캐나다 6성급 호텔입니다. 페이먼트 호텔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이제 여의도의 통합 개발의 어떤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크원의 그 도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또 하나 지금 신림선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빨간 선이 신림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신림선의 역할은 경전철이지만 지금 횡단하고 있는 2호선, 7호선, 1호선, 5호선, 9호선을 모두 종단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유기적인 촘촘한 바로 그러한 환승 체계를 앞으로 갖게 된다라고 보시고요. 멀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고요. 바로 신길 뉴타운이 큰 수혜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은 2024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여의도 영등포 신풍 여기에 이어지는 도림사거리 신길 뉴타운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포함해서 여의도,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업무 단지를 지나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바로 신길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는 늘 개통 이후에 가장 많이 주변의 시세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나중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GTX B노선 같은 경우가 바로 신도림과 여의도역을 잇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이제 신길 뉴타운 바로 부축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역시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2억 8,700에서 3억 2,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우리 서울의 중심지에 이 투룸 구조에 이렇게 3억 원 이하의 가격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영등포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지 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 금액이 2,500에서 3천만 원 아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영등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지만 지금 바로 14억 하는 아파트에 갭 투자하려면 8억 이렇게 듭니다. 그것 또한 뭐 목적이 있으시면 가능하시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가장 소액으로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직 이곳들의 북측 지역들이 뉴타운 해제 지역들의 북측 지역들은 가장 그 여의도와 가까우면서 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지만 또 가격으로서는 또 이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성비를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고 있는 지역인 영등포구에서 여러분들이 신길동 지역의 부동산을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세요. 위치 한번 다시 집어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과 그리고 신안산선역 도림사거리역과는 도보 5, 6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 사업이 이 영등포 역세권과 그리고 경인로와 이어져 있고요. 신길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의 주거환경 좋아지고 학군도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신길 3구역과 그리고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민가까지 낮죠. 따라서 이렇게 개발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가능성이 있고요. 해제 지역들에 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14평의 아주 큰 투룸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통 투룸이 한 5평 정도인데요. 대지 지분이 7평에서 10평 3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지 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재개발됐을 경우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상 주차장들은 많지만 지하 주차장 있는 빌라들은 잘 없는데요.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완비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투룸 다세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이번에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4,800만 원에서 4억 8,2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은요. 소형 주택 찾기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위치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장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상반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만 현대 GBC의 착공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 GBC의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대치동과 역삼동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역삼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삼동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나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늦기 전에라는 말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역삼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역삼역과는 도보 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삼역 뭐 아시겠지만 이 강남역과 그리고 선릉역, 삼성역을 이어는 상당히 좋은 교통 환경을 갖고 있고요. 이 강남의 이러한 이 바둑판식 강남은 원래 도로도 바둑판식이지만 지금 지하철의 노선 중에 가장 똑같은 바둑판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호선과 3호선, 7, 9호선 그리고 분당선과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GTX 2개 노선과 위례 신사선까지 앞으로 교통의 거의 형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업무단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강남역과 역삼역 지나서 선릉역까지 이어지는 바로 테헤란로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초동의 반포라든지 그리고 대치동 학군을 표현하다면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테헤란로의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를 갖고 있는 직주 근접의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테헤란로가 지금 기업이 8만 개의 상주 인구 1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현대 GBC의 개발로 인해서 2배가 확충되는 바로 그러한 업무단지로 또 확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문정 업무단지라든지 잠실 업무단지 이런 업무단지들이 아주 연동해서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남에 특히 빌라에 투자하시는 이후 강남에 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빌라에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강남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시세 상승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가와 그리고 매매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안정적이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 상당히 소액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굉장히 매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게 이렇게 평가를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강남이 옛날 강남보다도 더 강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강남의 집중 현상이 있었죠.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가장 교통과 모든 인프라와 그리고 학군이 모여 있는 곳을 찌자면 바로 강남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강남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외에 빌라 시세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정체가 되면서 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단지에 100만 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주택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으로 계속 진입을 하는 수요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육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에 지금 폐지가 설정이 되면서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강남 8학군, 바로 대치동, 역삼동, 바로 이곳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요. 지금 학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역삼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주 근접 얘기를 가장 먼저 드렸기 때문에 르네상스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역삼동의 유일한 아파트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시세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군과 그리고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동반 시세 상승 그리고 새로운 재개발 사업까지 모두 직주 근접의 위치까지 갖고 있는 입지가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살펴보니까요. 똘똘한 한치라는 게 바로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강남구 역삼동의 자랑거리 들어볼게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GBC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현대 GBC 착공이 이제 올해에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동에 이루어지고요. 뭐 전시 컨벤션 그리고 복합 마이스 단지가 이곳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뭐 포상 관광이라든지 컨벤션 전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계 3위의 아주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이 확충이 되면 더욱더 그 수출 다음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산업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있는 100만 명이 앞으로 200만 명,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는 256조 원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지하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지상부에는요,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굉장히 많은 외식 산업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호선과 9호선을 연결뿐만 아니라 GTX 2개 노선과 유례 신사선 이런 노선들이 모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자, 전세가가 높아서 실투자 금액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가격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네, 갭도 작지만 여러분 분양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 분양가가 맞았는데요. 현재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투룸 기준으로 5억 2천에서 5억 5천입니다.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마침 이것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늦기 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분양가 시세보다 지금 낮습니다. 4억 4,800에서 4억 8,200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3억 9천에서 4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면 5,800에서 8,200만 원으로 가장 소액으로 강남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시세가 5억 원대인데 저희는 4억 원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부동산의 가격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지 않게 한번 꼭 집중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역삼동 유일한 아파트 단지의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혜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동반시세 상승, 학군,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주택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르네상스 재개발 랜드마크가 바로 내 집 앞에 들어옵니다. 1, 2분 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 받을 수 있고요. 현대 GBC의 직주 근접에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건물 자체가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또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면서 투자 금액이 현재 강남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기회는 놓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에 참석해보시면 도움 말씀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는 서울 3억 원 이하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하기고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어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용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너무 건강한 스타일입니다. 요즘 누굴 만나면 이 질문부터 던지게 되는데 네. 오늘 소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안전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부동산 찾아볼 수 있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 그렇습니다. 떠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저평가 지역에서 배우타운에 현재는 대단히 업무 복합단지 개발이라든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확정과 그리고 3개 노선의 지하철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이제 서울 동부의 경제 중심지 그리고 강남 4구에 걸맞게 변화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다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뭐 삼성 고덕산업 단지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교통, 평택항 그리고 국제 신도시 개발 두고 그리고 또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평택 근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장님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동구 천호동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준용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 그리고 8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그리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사이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저평가 지역 전문이신 소장님의 눈에 첫 번째로 포착된 지역이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일단 이 지역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세권입니다. 강세권으로 도심속 쉼터라 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암사 유적지, 그 주변에 또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의 다양한 여가 활동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암사 종합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또 송파구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요.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역세권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심과 그리고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또 시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와 또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가 확정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다양한 또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에 우선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로데오 거리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활적인 메리트 있겠고요. 5호선과 8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재들이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4구면서 강남 4구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요. 강동구는 그렇습니다. 저평가적이면서 배우타운에서 현재 자국지수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문화라든지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인 유통, 상업증과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R&D 존, 그리고 또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참 개발 중인데요. 강동구 개최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덕상업 복합단지 약 32만 2천 제곱미터에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그리고 BT,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이라든지 호텔,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전국 최초 또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0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요.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지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구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요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는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은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해 또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8호선, 5호선 등의 연전개통 예정과 그만큼 또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요. 그만큼 또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그만큼 그에 따른 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해 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 2구역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4년 만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이번 천호 2구역을 시작으로 천호 1구역과 그리고 천호 3구역 그리고 인접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 4구역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과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만큼 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내 입지 지역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또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호재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이런 개발을 포함해서 일자리와 관광으로 인해서 정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올 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요,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가격 잘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저 요즘은 더 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시세를 잘 아실 건데요. 지금 제가 시장 조사한 결과 분양가가 지금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2억 4,500, 그러니까 강동구 투룸이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형성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억 4,500이 분양가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임대가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의 실입 투자는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물론 개개인 시용마다 틀리겠지만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에도 실투자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축주가 보유한 첫 분양 물건으로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세입자가 또 거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에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러한 사항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주 보유분이라서 저렴하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 하면 저평가자로 제가 말씀드렸고 배우탄이라는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강동구가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그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검증돼 있습니다. 그럼 검증된 인프라로 생활 인프라가 검증됐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이 저평가적의 베드타운, 자족도시로서의 지금은 변모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과 그에 따른 크게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높은 투룸입니다. 그만큼 투자하시는데도 수익과 차익에 동방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가 부여한 첫 분양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꼽을 수 있으면서 내년에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이면서 그리고 건축주 보유분이라 더욱더 저렴한 강동구 천호동의 투룸 저희 함께 확인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진영 수장과 두 번째로는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 금내리로 가보겠습니다.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을 찾아주셨는데요. 단독주택의 시세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스케일이 있는 통 건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미군 부대와 가까워요. 입지 주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세권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역세권 지역으로 따르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군세권 지역으로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미군 기지내 미군 사령부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창리 게이트에는요.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며 뉴욕 브루클린의 상업시설 본단,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에 따른 또 뭐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생활 체육 시설 등이 또 들어설고 그만큼 근린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앞으로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부자의 접근성과 근거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의 주변경에 또 매우 우수한 입지로 그만큼 배후 수의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따른 또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 지역에서는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약 10분 내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이용하여도 주변 뭐 경부고속도로, 평택 화성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경기 동남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미군들의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그만큼 주변에는 고도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미군 사령부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게 입지를 좀 요소를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럼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 주변에 또 호재들이 있어야 저희가 투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호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남처럼 아직 못하지만은요. 그래도 전국에서 평택시는 호재 도시라고 호재 특별시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고동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독 국제 신도시를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독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독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으로 LG전자 진이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약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만큼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경제도시라는 점에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에는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등 가족 등이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유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 8천 세대의 렌탈하우스가 앞으로 필요하겠고요. 더해 또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을 유지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만 할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그만큼 자산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해 또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 허브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제역 사이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일원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요. 현재 서정리역과 지제역 4.7km 구간을 잇는 KTX 직결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편의 향상 및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또 항만의 유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물류,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수익과 차익의 동방 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 평택시에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공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통건물 단독주택인데 저희가 가격도 궁금하고요. 미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렌탈하우스로 운용을 했다. 이럴 때 이익까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6억 7천에서 10억에 나오면 굉장히 비싸게 느끼실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1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평택에 지금 꾸준한 집가 상승을 봤을 때 그만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대출은 5억에서 7억 정도가 예상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미군 렌탈하우스는 저희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 1년에서 5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를 1년씩 선불로 주기 때문에 큰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연 임대료가 선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요, 높은 수익률의 장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 평수가 100평 이상으로서 평택시의 꾸준한 개발로 그만한 집가 상승이 올라가면서 또 수익과 차익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평택에 투자하셔서 미군 렌탈을 못 맞춰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이 많은데요. 이거는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미군 렌탈하우스는 평택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렌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마쳐야만 렌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 주택가의 검열이 완료가 됐고 현재 미군 렌탈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군 렌탈하우스 중에서도 검열을 통과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100평이라는 넓은 그러한 대지 지분을 비교해봤을 때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단독주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검열을 통과한 부분도 그렇고 1년치 임대료를 미리 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미군 렌탈하우스를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일단 미군 렌탈하우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못 사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청자분께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군 병사라든지 고급 장교, 공무원 등의 전문 렌탈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병사용은 오피스텔과 그리고 빌라, 그리고 고위 공직자형은 단독 주택형으로서 미군 주택가에 검열을 합격하고요. 병사형은 1년, 고위 공직자형은 1년에서 5년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연 선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또 평택시에 꾸준한 집가 상승을 봤을 때는 앞으로 큰 시세 차익도 크게 예상됨으로써 수익과 차익의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검증이 끝났습니다. 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월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렌탈하우스가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다. 그리고 미군 주택가의 까다로운 검열도 합격했기 때문에 렌탈 계약도 완료가 됐다는 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역세권을 찾지만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의 군세권입니다. 군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평택시 자체가 지금 현재 자족도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그 지역 내에 또 다양한 개발로 꾸준한 수익과 차익의 동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증이 이미 끝난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유의할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 주의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평택에 가시면은 미군 렌탈하우스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탈하우스가 걸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굳이 추천한 지역이 아니래도 평택시 자체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시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고 해서 아무 지역이나 들어가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했는지 검열 필증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시면 영어를 잘 못하시잖아요.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 그 지역 내에 뭐 부동산 업체가 있을 거고요. 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꼭 전문가와 함께 제가 아닌 저희 훌륭한 전문가님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가셔서 지역 입지라든지 뭐 그런 필증, 렌탈하우스의 필증이라든지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관리업체도 허가받은 관리업체인지도 확인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군 부대의 렌탈하우스 비롯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경기도 평택시 횡성 근내리의 단독주택 만나봤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